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종원 작가님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런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아마 이거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다시 봤는데 좀 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거, 사색하는 게 이런 게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글을 쓰려면은 우리의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면 나만의 단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자기만의 그런 언어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 수준이라 하면은 이제 정신적인 수준을 말하는데 나의 언어의 세계가 넓어지면 그 넓어진 만큼 높아진 만큼 그만큼의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겠죠. 그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러면 내 삶이 그 이전과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삶이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SNS에 뭔가를 이제 글로 남기거나 영상을 남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자기 블로그를 뭐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이 SNS 상에 글을 남기는 거, 영상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냥 쓰고 싶은 생각,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만 쓰는 것을 우리가 일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일기가 돼버리는 거는 사실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죠. 일반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면 남이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좋아요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공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감정적이든 아니면 뭐 응원을 했던 글이건 어쨌든 이렇게 좋다라는 표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공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이걸 정보를 알게 됐으면 같은 글이라도 정보를 주는 글로 표현이 되는 거고 같은 글인데도 그냥 나의 그냥 일상 일기를 쓰는 거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검색이 되거나 우리가 뭐 글 자체가 돈이 되게 하려면은 결국 이렇게 공유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브랜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정보를 이렇게 쓰게 되면 공유를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를 보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보게 되면 친구라든지 옆에 뭐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고 싶어 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글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면 그 성공한 과정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실패의 사례가 그죠? 그러면 그 실수했고 실패했던 것들을 이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썼다라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 뭐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제 다 감동을 받겠죠. 그죠? 그 진심이 읽어지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나의 글을 구독하게 되면 영상을 구독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브랜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방법은 글 쓰는 것 자체로 그죠? 누구나 1년 안에 이런 브랜드를 가진 작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1년 안에 여러분
정말 유명한 작가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은 1년 안에 작가는 될 수 있죠. 누구나 작가는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내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고 또 얼마나 안에 좋은 내용들을 채우느냐의 차이지 작가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 글쓰기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브랜드가 되려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아는 100명을 인맥 관리하는 거하고 나를 아는 100명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자, 내가 아는 100명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100명을 전화기에서 관리하려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과 커피 마시고 이 사람과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안부 전화도 해야 되고 이렇겠지만 나를 아는 100명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보다는 나를 좋아서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위에 1번에 있는 내가 아는 100명보다는 인맥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는 내가 아는 100명이 아니라 나를 아는 100명, 1000명이 되는 거, 10,000명이 되는 거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나를 아는 100명은 내가 관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일상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일상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의 일상이 작가로서의 글쓰기다. 그럼 글쓰기를 계속 지속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를 구독하고 나의 글을 읽어주는 게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찾아와서 구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을 지속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브랜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성이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좋은 글쓰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보면 어휘력이 굉장히 뭐 좋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어휘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글을 쓰는 거는 7살도 가능하다. 내가 한글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글을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뭔가 좀 지식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 있으면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생겼다, 궁금한 게 생겼다 이러면 다들 이 검색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검색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탐색을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지식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하면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일반적인 답은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탐색은 계속 나에게 묻고 해서 찾은 답이기 때문에 이 검색과는 수준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만의 인생 사전을 만들어냈는데 나만의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나만의 단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늘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뭐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에 정의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 여기 검색창에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사랑이라고 그죠?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느낀 나만이 느낀 나의 언어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글로 푸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실천했던 사랑, 내가 뭐 받았던 거, 내가 느꼈던 거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은 나에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받았던 사랑도 생각해보고 준 사랑도 생각해보고 이 사랑도 뭐 자식 간에 연인 간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에서 내가 일상에서 이런 사례들을 찾게 되면 결국 이 사례 자체가 나의 글을 쓰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단어를 늘려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 글쓰기의 그런 사례들을 늘려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만의 언어가, 나만의 단어가 많아지면 결국 내 언어의 세상은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인생 사전을 만들어가는 거.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이 정의한 사랑 아닌 나만의 사랑을 다시 정의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 소재가 되는 거고, 글을 쓰게 되면 그 작가가 쓰는 이제 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김정원 작가는 30년을 매일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기만의 언어, 단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90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결국 표현만으로 그적 쌓기만 하는 거, 내 내면에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는 이게 이런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글로 읽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표현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거를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전문가는 이제 차이점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아웃풋을 하지 않는 그냥 쌓기만 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예술가는 또 전문가랑 차이점이 뭐냐면 전문가보단 당연히 높은 사람이 예술가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설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여기 제가 예술가는 모방이 아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영상에서 피카소 예를 들어주는데 피카소라는 피카소의 그림을 여러분들 만약에 그린다 치면 피카소의 그림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치면은. 근데 그 그림을 누군가는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죠. 모방할 수 있겠죠. 근데 모방은 가능하지만 피카소가 왜 이쪽에 이 그림에 이 색깔을 칠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칠해졌으니까 따라 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술가는 이 피카소로 치자면은 피카소가 왜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렸고 조금 또 다른 색깔을 칠했는지 왜 이 색깔을 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글을 쓰면서 90권을 출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제가 보기에는 매일 자기만의 그 단어를 늘리면서 사색을 하고 글을 썼던 거.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단어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단어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널려있는 단어들. 근데 그거를 내 일상과 연결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단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본다는데 이분은 보는 만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단어를 정의하고 늘리면 나의 언어의 세계가 넓어지고 그 넓어진 것만큼 그 수준의 사람들을 또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 깨달음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그냥 읽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독서는 여러분 독서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뭐 많이 하는지 아니면 뭐 한 권을 뭐 여러 번 반복하는지 이거는 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다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어느 수준까지는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중요한 것은 일단 책을 읽었다 하면 한 줄 읽고 거기에 내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한 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책을 한 권 다 읽었다 아니면 한 챕터를 읽었다 그럼 그게 요약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약들이 모여서 결국은 마지막 한 줄로
이 책을 뭘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책에서 한 줄만 가지겠다라면 어떤 문장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 권이 한 줄이 되게 하면 그 한 줄들이 책의 권수만큼 모여서 10권이면 10줄이 되겠죠. 그죠? 100권을 읽으면 100줄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압축적인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책이 한 권으로 출간이 되는 그런 세월들을 반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이분은 워낙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게 또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느낀 게 이거 제가 이제 공감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야가 연결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경지에 이뤄서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몰랐던 부분, 또 자세히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보이겠죠. 그죠? 예, 그거를 곱씹어서 보다 보면 결국은 이 책 안에는, 한 권의 책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노하우들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읽었던 책들이나 사색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책 속에는 니체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쇼펜하우어도 있고 게테도 있고 헤르만 헤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신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을 읽었지만 세상의 모든 분야가 연결되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전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서, 삶, 글쓰기는 따로가 아니라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삶이 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의 세상을 넓히면은 결국은 내가 브랜드가 되고 그거 자체가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되어서, 독서나 글쓰기, 사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원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책은 두고 읽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죠? 한 줄을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길어졌다, 그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